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여러분들은 훈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제 비디오를 멈추셔도 됩니다. 사실 부모가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돈을 받고 훈육을 하는 입장이라 제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거든요. 지난 8년간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연수도 많이 다니고 교육도 받고 많은 교사들이 기피했던 소위 말하는 문제아가 많은 학교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경험에서 배운 건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 문제아는 없어요. 그런 이름을 붙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3가지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하셔야 돼요. 이 3가지를 지키기 어려우시다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며칠, 몇 주, 몇 달을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그러면 생활에 변화가 올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Let's get started. 첫 번째, 말의 힘. 훈재야, 여기 식당 아니니까 뛰지 마. 훈재야, 여기 식당이니까 걷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뛰지 마 라고 하면서 아이를 제어하려는 느낌이 들죠?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나요? 더 하고 싶지? 근데 걱정 마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제 교실에서도 제가 뛰지 마 했을 때 한 30-40% 아이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보인답니다. 두 번째는 걷자 라고 해서 느낌이 어때요? 좀 온순하고 따뜻하죠? 아이들도 어른들이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더 잘 따르고 싶어 해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 95% 정도는 말을 바로 듣는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어떤 말투를 쓰세요? 어른으로서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바로 잔소리. 이 잔소리도 이쁘게 말할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하지 마 라는 행동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원하는 행동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괜히 어른이에요. 어른으로서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이 범위 안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이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아이의 자립심도 키우고 긍정적이고 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화나 짜증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지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시를 알아봤는데요. 같이 연습해봐요.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대응하죠? 너 숙제 끝날 때까지 못 놀아 이러죠?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 그래? 그럼 놀려면 숙제 끝내야겠네? 아니면 그래, 숙제 끝내고 놀자. 이런 식으로 그 책임감을 부모가 짐지 마시고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숙제는 누구 숙제예요? 아이 숙제죠. 부모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도 책임감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 너 놀고 싶으면 숙제 끝나고 놀아.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예시는 아이랑 싸움이 났어요. 아이 말투가 나빠요. 그러면 너 엄마한테 그게 말투가 뭐야? 라고 하는 대신에 그래? 너가 좀 안정이 됐을 때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교실에서도 가끔 아이들이 씩씩거리고 화낼 때는요, 저는 가서 어머, 어떡해, 너가 화 많이 났구나. 선생님이 그러면은 너 화 추스릴 때까지 기다릴게. 이따가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는 그냥 떠납니다. 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굳이 말을 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 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요. 이제 아이가 화가 났을 때는 너 엄마한테 그게 말투가 뭐야? 대신에 그래? 너가 많이 지금 화가 났구나. 너 안정되면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스페이스를 한번 줘보세요. 다음 예시는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보다는 그래, 엄마는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랑만 대화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빠져나가서 화를 내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디를 나가고 싶어요, 아이랑. 근데 방은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은 너 빨리 방 치워, 마트 가게 대신에 너 방 다 치우고 우리 마트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마지막은 코트 입고 나가야 돼, 밖에 추워 보다는 너 밖에 나가려면 코트 입어, 이런 식으로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자동 필터링이 된답니다. 저는 무슨 말이든 내뱉기 전에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해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꼭 제2의 외국어처럼 훈육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예시를 든 건 몇 개 없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상황들이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제가 힘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의 힘. 이거는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태껏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거나 다퉜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했나요? 다투는 과정에서 화나 짜증을 내셨나요? 그런데도 아이는 말을 안 들었고요. 그 이유는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와 어른은 쌓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선을 긋고 원하는 행동을 이렇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이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요, 훈제야 밥 먹어 이런다고 밥 안 먹던 아이가 밥을 먹나요? 아니죠. 훈제야 너 밥 지금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화낸다고 해서 밥 잘 안 먹던 아이가 밥을 먹나요? 아니죠. 그러면 한번 선택권을 줘보세요. 너 포크로 먹을래? 젓가락으로 먹을래? 아니면 고기 반찬 먼저 먹을래? 국부터 먼저 먹을래? 이렇게 내가 선을 긋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선을 긋고 아이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줌으로써 아이는 자기에게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했으니까요. 여기서 주의점은요, 무조건 선택을 줬을 때 자신이 원하는 행동들만 선택권으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을래? 굶을래? 이러면은 가끔 가다가 어떤 아이들은 굶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행동들을 선택권으로 주세요. 말을 적게 하면서 부모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트릭에도 안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일관적.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줬어요. 포크로 먹을래? 젓가락으로 먹을래? 선택 안 해요? 아니면은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가 못 고르겠으면 내가 대신 선택해 줄게. 이러면 애들이 얼른 내가 골라야겠다 이러고 둘 중에 하나는 물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안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너 밥 먹고 나서 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 밥을 안 먹으면 못 논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 필살기로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아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아이가 선택을 안 해요.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로서 화가 슬슬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심호흡을 좀 크게 하고 그래, 엄마는 10분 후면 밥상 치울 거야. 그리고 이따 저녁만 할 거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말을 구구절절 하면 안 됩니다. 10분 후에 나는 밥상 치울 거야. 그 뜻은 너는 밥을 못 먹어. 저녁까지. 이 메시지만 남기고 10분을 아이에게 정말 주세요. 아마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집이 심한 애들은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정확히 10분 후에 밥상을 치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부모로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인데 밥 먹이고 싶잖아요. 하지만 big picture, 미래를 멀리 보셔야 돼요. 이 여기서 아이에게 그 10분간 시간을 줬을 때 아이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엄마가 정말 밥상을 치울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엄마가?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지시면 안 돼요. 어른은 한번 내뱉은 말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 10분 후에 밥을 치웠어요. 그러면은 아이도 배우게 되겠죠. 아, 엄마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아, 다음에는 밥을 시간에 먹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일관성의 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굉장히 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 학교 갔을 때 항상 학교는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아이들은 같은 시간에 수학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점심을 먹고 아주 규칙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이 됐을 때 긍정적이고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널렸어요. 많은 분들이 숙제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내 아이는 숙제를 하기 싫어해 하기 전에 아이의 환경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혹시 애 숙제하라는데 TV 크게 켜셨나요? 아니면 혹시 아이 숙제 어떤 날은 체크해주고 어떤 날은 체크 안 하나요? 이게 바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부모로서 아이가 숙제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하면요, 우선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저 같으면 매일 같은 시간에 숙제를 하고 매일 같은 장소에서 숙제를 할 것 같아요. 자, 이 습관이 안 들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오늘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 부모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숙제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싶으시면요, 아이와 같이 앉아서 숙제를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칭찬을, 폭풍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칭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 반항하는 애들 아니면은 말 잘 안 듣는 아이일수록 칭찬에 목이 마르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실에서도 처음 새학기 시작할 때는요, 사소한 거라도 아이들에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칭찬한 수도 줄어들고요, 이제 아이들도 제가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와 옆에서 같이 앉아주고 칭찬해주고 서포트해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숙제하는 습관이 잘 잡히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안정되고 규칙적인 환경을 꼭 제공해 주세요. 자, 부모님들 말의 힘 이쁘게 하시고, 두 번째 부모의 힘 선택권 주시고, 세 번째 일관성의 힘 한결같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숙제로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이 비디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라이크 부탁드리고요, 제 더 많은 비디오들이 기대된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화이팅!